이제 본다 한다면 주택의 건설로 갑니다. 해봐요. 주택의 건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내용도 많고 아까 제가 목차에서 봤듯이 주택의 건설 파트부터 이제 본론이거든요. 본론인데 기본적인 패턴이 사업의 주체가 적어놔 봐요. 사업 주체가 뭘로? 주택의 자금으로다가 뭐 하는 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뭐다? 이 법의 기본 레벨이에요.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뭐 하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사업주체가 누구인가요? 라는 걸 보고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설 파트가 주택법에서 문항으로 본다면 용어 정의만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사업 시행 절차가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용어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지나간 시험은 용어에서만 3문제가 나온 것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의 주체를 먼저 배우자 이 얘기입니다. 사업 주체. 요즘에 사업 주체가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건설 파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주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본다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행자를 배웠는데 여기는 사업 주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자나 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여기 뭐다? 여기는 사업 주체. 앞에 도시계획 사업 볼 때는 시행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거. 이렇게 사업 주체를 먼저 보자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부터 봅시다.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한다 해서 우리가 등록사업자란 말을 써요. 그리고 다음은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비등록사업자. 등록하고 하냐? 등록하지 않고 하냐? 유치하지만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시작.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그러면 누구에게 등록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합니다.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자.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장에게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시도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닙니다. 이게 33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왜 위임이 안 될까요? 우리가 등록사업자 이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쥐락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군구마다의 등록이 아니라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괄적으로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할 때 그들을 규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국장에게 등록이고 위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건설사업자 관리가 안 되면 주택건설 정책은 아무리 입안을 해봤자 집행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걸 쥐락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들. 그래서 국장에게 등록이지 시군구장에게 등록이 아니라는 건데 어떨 때 등록하냐면 연간 20채예요. 연간 1만. 연간이에요. 빨리 연간 20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요 빵꾸를 뚫어서 느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30채였죠. 근데 여기 등록 기준은 30채가 아니에요. 20채예요. 그러니까 꼭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주택법의 주택단지는 30채 이상이잖아.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근데 여기는 뭐야? 30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거고 뭔 관계없어요. 어쨌든 등록 기준은 연간 20채 이상 짓는다면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30채 이상 지으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업주체 자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물어본 거 아니고 지금은.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공공의 자라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오야붕인데 왜 등록을 합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지. 그게 바로 뭐예요?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시작.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각종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우리 주택법의 4대 천왕이에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이해갑니까? 이런 자들이 뭐다? 바로 비등록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공공이 되어지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고 해야 된다? X.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O.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아는 자가 내용으로 본다면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들 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봐요. 그러면 민간의 자임에도 등록하지 않는 자도 있다. 요게 잘 나와요. 민간자인데 왜 등록하지 않고 할까? 시작. 민간자인데 왜 등록하지 않고 할까? 그 이유는 써봐요.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민간자인데 왜 등록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들에게 그 주택을 공급하고 나면 끝나는 거고, 고용자는 직원들에게 사택 지어주고 나면 다시 또 사업하지 않거든요. 현대건설 우리 GS, 자이, 레미안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등록을 시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잘 나와요. 등록하지 않는. 민간자이어도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 민간자이어도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자이어도 등록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에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본다. 하지만 그러면 또 남용될 수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게 해서 간접적인 규제는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주택조합, 고용자는 민간자이어도 반복해 사업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은 부여하지 않겠다. 근데 그럴 때는 뭐다?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아세요? 대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등록사업자가 누구냐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서희스타일스라고, 서희건설이라고 있을 거예요. 노원하고 의정부 쪽에 꽤 많은 지역조합을 대부분 서희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등록사업자가 뭐냐면 일반적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이야. 레미안 같은 거. 그런데 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 아니어서 수익성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이 안 하고 중견기업들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왜 지역주택조합은 레미안이 없어요? 왜 없겠어? 걔네가 돈이 안 되니까 수주를 안 받아주는 거지. 재건축도 차고 넘치는 판에 무슨 지역조합까지. 속된 말로 돈 없는 분들이 얻는 사업을 뭐하러 하겠어. 돈 있는 분들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떡볶이 1,000원짜리 100개 팔면 뭐해. 그렇죠? 1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 돈만 놓고 보자면. 화내지 말고.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내용들. 세상에 돈이 전부입니까? 전부지. 봐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주택조합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주택조합은 이렇게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요해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 좀 이해해 봅시다.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조합이라는 거를 꽤 많은 법에서 봐요, 우리가. 그렇죠?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단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또 비교 테마 좀 나오냐 듣기만 해요 그냥. 그리고 저저번 주에 배웠던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조합이 있어요. 정비조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조합이 있었고 재건축조합이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근데 이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세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조합은 따지고 보면 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으로 총 6개 조합이 사실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근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주택조합은 그 건설 부지의 소유자가 하는 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택조합의 특히나 지역 직장조합은 소유자들이 만드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쵸? 봐요.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에 하나의 거주 지역이 있어요. 시작. 서울, 경기, 인천. 이거를 하나 거주 지역이라고 해요. 주택법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거주 지역으로 봐요. 서울만이 아니고 의정부시만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주로 거주하시는 누구? 무주택자분들, 무주택자. 그리고 85 이하에 해당하는 걸 한 채 하나에서 소유한 세대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도 GS 자이 같은 새 집 좀 사고 싶어요. 그럼 뭐 새 집 사고 싶으면 청약해 뭐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을 싸게 공급받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저렴한 택지를 살게요. 돈을 걷어서 얘들한테. 그래서 집을 진 다음에 우리가 우선 공급을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만든 거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이 만든 거면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부지의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됐죠? 하지만 뭐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 동네의 뭐다? 다 소유자들이에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 개발조합도 뭐예요? 그 동네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럼 소유자들이 자기의 지분을 내서 헌집 부시고 새집 지어서 추가된 금액 내고 들어가는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조합은 뭐다?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건설 부지에 땅이 없으니까 돈 걷어서 저렴하게 좋은 땅을 사가지고 서희스타일스처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해서 집을 진 다음에 우선 공급 받는 거라서 근본이 달라요. 그러면 이 지역조합 같은 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완성의 요건이 뭐냐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예요. 얘는 이미 있지만 얘는 없거든. 시작.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 사업의 성패의 가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이론상으로 본다면 퍼펙트예요. 맞잖아. 아니 얘들이 우리 뭐 소고기를 사 먹어도 맛집에 가서 다 서비스 받고 잘라주고 안타게 구워주고 반찬 막 다 만들어줘가지고 입에 접시에 딱 놔주고 먹잖아. 1등급 한우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딸 됐고 집사람 됐고 4시 가서 먹으면 배 터지게 먹었다 얼마나 나왔을까? 12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5, 60 나오겠지. 대충 우리 서민들 가는 데로 봤을 땐 뭐 120만 원은 어딜 간 거야 도대체가. 너무 비싼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제가 엊그저께 그럴 돈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 집사람 보고 야 저기 정육점 가서 좋은 고기를 끊어와 봐라. 겁나 비싼 걸로 끊어왔어. 다 해서 11만 원. 배 터져 죽을 뻔했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는데. 고기 얘기 왜 하냐고? 지금 그 얘기야. 그죠? 남이 다 지어놓은 레미안을 사면 비싸거든.
근데 우리가 직접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놓고 직접 해먹잖아? 그럼 싸단 말이야. 그 원리가 바로 지역조합이야, 사실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싸게 공급받으려고. 근데 이런 없는 분들의 로망을 이용해서 나쁜 놈들이 토지도 안 사놓고 샀다고 뻥쳐가면서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서민들 전 재산을 쪽쪽 빨아먹고 배째라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3층짜리. 근데 구분 건물이잖아요. 이것도 다세대니까. 그러면 100유로만 사놓고 조합원들한테는 이거 다 샀다 뻥치는 거야. 구매 내역 보고를 할 때.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다 거짓말이고 건설대 소유권 확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라서 사업이 10년, 20년 딜레이 되고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방법은 없고 그냥 니네가 참아라.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위험한 사업이에요. 사실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렇죠? 전체에서 지역조합 완성되는 사례가 30% 안쪽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좀 많이 좀 봐줘야 되고 잘 확인해보고 특히 뭘 봐라? 대지의 소유권 확보. 사용권 확보라고 처음에는 조합원 모집할 때는 사용권 확보 50%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합이 인가될 때도 80%에 대한 사용권과 엔드 소유권 15%인데 이것도 못 믿어. 사실은 뭐다? 나는 다 소유권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도 안 늦다고 봐. 요즘에 집값 안 올라. 서두를 거 없어. 내가 뭐하러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해. 쓸데없이. 그리고 이제 뭐야?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해야지 골든층 받는 것도 아니야. 요즘은 추첨이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굳이 서두르지 마세요. 알았죠? 그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와서 중개사 공부하니까 이런 정보도 알잖아. 그냥 있었어 봐. 전재산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합격도 중요한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공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뭐 지킬 게 없는 표정인데 어쨌건 시컷 얘기했더니 봐봐요. 어쨌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지역조합과 관련된 부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고요. 거주 요건이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 거주 지역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서울시의 조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만. 그리고 원래는 뭐다? 의정부시의 조합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만. 원래 조합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조합 구성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민간 부분의 건설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머리를 쓴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서울, 경기, 인천 거주지로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합의 구성이 쉬워진 거죠. 따지고 본다면 의정부 시민이 의정부에 거주하는 분이 평택의 지역조합원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평택 경기도야. 어떤 분이 어제 그러대 거기 충남 아닌가요? 거긴 바로 밑에 당진이고 바로 위에 경기도 평택 아니야. 이해 갑니까? 이 지역명도 모르고 진짜 뭐라고요? 어쨌든 얘기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뭐가 돼요? 조합원 모집의 신고를 받게 돼 있어요. 시군구장에 신고해라. 그때 모집한다면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라. 이것만 이해합시다 일단. 과거에는 전혀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 모으기 전에 모집 신고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사기당한 줄 알고 되게 많이 문의전을 많이 했던 게 이 시기였거든요. 바뀌었어요 이제 그게. 하도 지역조합. 그리고 실무에서는 지주택조합이라고 많이 해. 지주택조합이라고. 지역주택조합인데 부를 때 지주택 많이 그래 일반적으로. 안 써도 돼. 시험에 안 나와. 법에 써 있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직장조합은 뭐가 될까요?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주의할 거. 리모델링 조합은 성격이 달라요. 리모델링은 뭐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이건 소유자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만드는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이거든. 그거 아세요? 원래 리모델링은요, 이 멀쩡하다면 재건축을 못하니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 원래는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 관리주체가
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근데 전원 동의가 돼야 안 돼. 전원 동의는 요즘에 공산당도 안 돼, 요즘에. 이해갑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전원 동의의 리모델링을 하란 말은 하지 말란 얘기거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해봐봐. 그러면 3분의 2 정도, 최대 75% 정도 받으면은 뭐하죠? 너네들 리모델링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밑에 리모델링 동의가 보일 거예요. 책을 펼쳐놔야 보기가 편해. 접지 좀 마, 좀 제발 좀. 스프링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써있잖아.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외워야 돼. 리모델링 동의요건도. 재건축과 분리해가지고. 지금은 됐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리모델링은 뭐하고는 다르다? 지역 직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뭐가 되죠? 정비조합의 법인격을 준용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얘도 법인으로 본다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겠지. 지역 직장은 뭐니까 공동사업 주체로 보통은 하게 되거든. 등록사업자하고. 지역 직장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성격이 달라요. 서희 스타일스와 공동으로 하는 거라서.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내용이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조합하고는 달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가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조합에 이제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봐요.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기치면 안 되니까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엔드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돼야 돼요. 원래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할 때 이 뒷부분의 내용이 원래 없었어요, 이게. 근데 사용권만 확보하다 보니까 꼭 사기치 먹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얼마는 15%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추가를 한 거예요. 지주택 조합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기당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등기부도 볼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볼 땐 정말 어떻게 등기부도 안 해보고 저럴 수가 있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봐. 등기부 자체도 공신력이 없는데 그 자체도 띄워볼 줄도 모르는 거야. 요즘에 그냥 핸드폰 다 볼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매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확인해 봤어요? 우리 핸드폰 그 요물이다. 다 된다 그거. 그렇죠? 근데 쓸 줄을 몰라. 맨날 보는 건 유튜브.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돼? 알았어. 이러면서 계엄도 하고 봐요. 어쨌건 보시는 분지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구성은 뭐가 될까요? 얘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갑오식기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역 직장조합의 구성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이에요. 시작.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으로서 몇 명? 20명 이상. 하나 물어봐요.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7명. 정비조합은 몇 명? 추진위에 5명. 지금은 지역 직장조합일 때 20명. 했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리모델링은 이미 땅이 있잖아. 소유자들이니까. 하지만 지역 직장은 땅이 없잖아. 돈 걷어 땅 사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과거에는 그냥 20명이었어. 근데 봐봐. 예정 세대가 100세대야. 근데 20명 걷어가지고 땅 살 수 있어 그거? 못 사지. 그러니까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인 거야. 그럼 100세대면 50명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땅 살 돈을 모을 수 있잖아. 계약금이라도 치르려면. 그리고 집단대출 나중에 받아도.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내용들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외우려고 될 필요는 없어요. 못 외우니까. 그렇죠? 그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그 자격 기준은 뭐라고 나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 이하 한 채. 시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 이하 한 채.
됐습니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이 지주택 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그렇죠?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나머지 말하자는 거 읽지 말아요. 머리 아프니까. 됐죠?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았건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설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이 꼭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놓은 것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건축법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든 주택법에 의해서 30채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지어진 것이든 뭐가 되죠?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소유자가. 그렇죠? 기본 근원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동의요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죠? 원래 리모델링은 입주자 대표의 등은 전원동의지만 전원동의 어려우니까 이런 동의를 받아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조합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재건축 동의와 좀 구분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요게 기본 패턴.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1, 2월 본진도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일단 조합의 해산 관련된 지문에 대한 거 그렇게 내가 몇 년째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6년째인 것 같아요. 이제는 화가 날라 그래요. 그렇죠? 또 쓸 거야. 36회라고. 지까지 게 뭐 언제까지 안 나오겠어? 그렇죠? 올해야말로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렇죠? 어쨌건 근데 봐봐 여러분. 아까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조합설립의 인가가 났잖아. 그럼 얼렁지어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근데 주택건설 대지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해. 나는 이미 처음에 조합원 모집해서 계약서 쓸 때 3천만 원 냈고, 그렇지? 그리고 뭐가 된다? 매달 뭐 100몇십만 원 냈고, 아니면 분기별 나서 얼마를 냈고, 그건 달라 조합마다. 반년 얼마 냈고, 달라 조합마다 냈어. 근데 자꾸 돈은 내고 있는데 사업은 안 돼. 그럼 난 뭐라 그럴까? 들어간 게 2억 들어갔으니까 나 안 할래요. 나 이거 해약할랍니다. 이럴 거 아니겠냐고. 탈퇴할래? 이럴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너 탈퇴하면 사업 무산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2억 못 받을 줄 알아. 겁박을 합니다. 실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왜? 업무 대행사한테 공짜게 맞아가지고 업무 대행비로 다 쓰고 500억 얻었는데 450억이 업무 대행비야. 그 조합 업무 대행비. 조율해주는 인간이 또 있거든. 그 업무 대행이 바로 탈법의 근원이야.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선 돈이 없고 돈을 안 돌려주고 계속 끌려가는 거야. 2억만 손해볼 걸 4억 손해봐야 끝나는 거지 이게. 안 되겠다. 야 이거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일단 조합원 모집 신고는 50% 이상 사용권원이고 조합 설립의 인가는 80% 이상에 대한 부분의 사용권과 그 다음에 내용의 15% 소유권 확보인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2년 내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몇 년? 2년. 됐습니까? 그래야지 서민들을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부터 어디 모집되고 나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2년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조합의 인가를 받았는데 얼마? 3년이 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을 걸쳐 조합의 해산 여부를 정해줘야 돼요. 따라해봐요. 모집신고, 조합설립의 인가, 사업계획 승인. 시작. 모집신고, 조합설립의 인가, 사업계획 승인 2년, 3년이에요. 요 2년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요 2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년, 3년만 기억합시다. 일단은요. 알겠습니까? 오해계들. 이게 바로 조합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태도가 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조합이 안 나와요. 35회 표시 없죠. 이번에 조합 문제 안 나왔어요. 미쳤나 봐요. 그렇죠. 엉뚱한 걸 이빨 내고 앉았어. 나 정말 이 출제자들 교육시켜야 돼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 과거 기출 10개월치 풀어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래야지 연구를 하지. 쓸데없이 중요하지도 않은 걸 지 맘대로 내는 게 어딨냐고 이게. 우리가 뭐 마루타도 아니고 무슨. 그지 않아요? 1년을 고생해 시험 보러 왔는데 말이야. 어? 눈 떠봐. 하기는 집 놔두고 와서 불편하게 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죠? 목 좀 돌려봐요. 무슨 뭐 학원을 자러 왔나? 봐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8시부터 와서 대기해요. 자리 맡어. 그리고 자. 계속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이 붙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뒤에 있는 분들이 붙어. 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늦게 왔거든. 그래서 수업에 안 자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애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이제 주택 자금에 대해서 주택 상환 사채 부분이 나와요. 해봐봐요. 주택 상환 사채. 이게 뭐냐면 요것도 참 잘 나오는데 지금 기출 횟수가 33회까지 나오고 안 나왔죠. 그거는 입주자 저축이에요. 주택상 사채가 아니고 제목이 다르잖아. 입주자 저축. 맨 밑에 35회는 입주자 저축. 35회 때 문제였어요. 제가 강의한 지가 26년 됐거든요. 처음 봤어요. 입주자 저축이 문제가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상식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선 그 내용을 틀린 거죠.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는다고 나와 답이었던 게 작년 지나간 문제였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나왔던 문제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또 나온다면 주택상환 사채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면서 채권을 4가지를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상환 사채예요. 아주 뭐 빈출되어준 자금 중에 하나인데 봐봐요. 우리가 등록사업자라는 자가 집을 질라 그래요. 토지주택공사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집 짓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대부분들은 우리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가 교통도 좋고 딱 좋아서 여기는 잘 분양될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죠? 펀딩을 하는 거야. 은행과 돈 꾸기 치사하니까 아주 은행과 돈 끌라 그래봐요. 얼마 치사한지 살 수가 없어요. 돈 막힐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돈을 꾸러가면 또 나름 자기가 차준 줄 알아. 그렇죠? 돈 꺼주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그렇죠? 차주가 아닌가? 어쨌든 꺼주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지. 지 돈 다니면서. 어쨌건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나 현대건설인데 집을 좀 질라 그래. 여러분들이 채권 좀 사봐. 그럼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이쁘게 잘 지어 놓을게. 채권 가져오면 주택이랑 바꿔줄게. 이렇게 해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펀딩을 하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집값을 먼저 받고 그 증서로 채권을 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주택상환 사채야. 그렇죠? 근데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자는 토지주택공사 말고는 안 돼. 다 등록사업자 발행인 거야. 일반 건설업자. 현대, 대우, 삼성, GS 이런 데 있지. 덜 편한 세상 뭐 이런 거. 롯데가스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민간자는 부도날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보증을 받으세요라고 나오는 거지.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보증받아야 한다? X. 어딜 가나 봐봐. 따라해봐요. 시행자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시작. 시행자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민간자는 항상 보증이 나와. 부도날 수 있으니까. 실제 대우건설, 현대건설 부도 났잖아. 이해 갑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만. 이해 가시겠죠? 항상 시행자 등이 발행하는 채권은 민간자일 땐 보증이 나와요.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주택공사가 부도나지는 않거든.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공공 중에서는 유일하게 LH만 발행할 수 있어. 지방공사는 안 돼. 또 오해하면 안 돼. 정비법하고 개발법하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나중에 채권도 내가 4가지 비교해 줄 겁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발행하면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뭐하죠? 이상은 돼야 돼. 등록사업자일 때만 요건이 많아. 왜? 부도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사채 기록사항들, 그리고 납입금의 용도, 이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납입금의 용도에서 여러분, 주택조합은 발행권이 있나요? 없잖아. 근데 발행권이 없는데 주택사원사채를 발행해서 받은 돈을 왜 조합의 운영비로 쓰나? 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이것만 한 서너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조합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권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상환사채를 가지고 그 납입금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비로 쓴다. 조합의 건설비로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항상 그 주어를 알면 관련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주택상환사채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everybody, 국장의 승인. 이거는 뭘까? 토주공익은 등록사업자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승인은 항상 승인권자가 아니면 다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승인은 뭐다? 항상 승인권자가 아니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LH가 국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인은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민간자 발행하면 보증 같은 게 필요한 거고요. 목적이 뭔지 봐야지. 그리고 주의할 거, 혹시 도시개발법에 수용 방식 할 때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 여기까지 해야지. 그러면 그거 할 때 뭐였죠? 보상금을 먼저 줄 때 돈이 없으니까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서 그건 토지상환 채권이야. 머리 아파라, 머리 아파. 뭐라고요? 그건 토지상환 채권. 지금은 뭐야? 주택상환사채. 그럼 혹시 기억나?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비율 2분의 1을 넘지 마라. 원형지는 3분의 1을 넘지 마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요약서 안 읽어본 거지. 아침에 읽어보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발행 규모 자체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홀수 이내로 발행한다고 나오는 거지 2분의 1을 넘지 마라 이런 말이 없거든. 이게 2분의 1을 넘지 마라고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왜? 개발법의 수용 방식의 토지상환 채권과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왜 얘기? 지금 혼동도 안 오죠? 기억나는 게 없으니 혼동도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헷갈려 죽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 자랑하는 거야. 공부했다고. 그치? 지금 하나도 안 헷갈리잖아. 앞에가 기억 안 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헷갈리기 시작했다? 공부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안정시키면 되는 거고. 아직은 헷갈리지도 않은 시기. 그렇죠? 앞에가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 얘기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3년 초과하지 말고 공급계약 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됐고, 그리고 오해 말 거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작. 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왜 그럴까? 등록사업자는 아까 보증받았거든. 보증받았으니까 효력에는 영향이 없겠지. 2번 나왔어요. 효력을 잃는다고. 정신을 잃은 거죠. 그렇죠? 보증받았는데 왜 잃어요? 잃을 리가 없지. 보증은 뻘로 받나? 이해가십니까? 보증받았으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사채 효력은 영향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5회 때 입주자 저축을 물어봤지만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나와도 틀리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어쨌건 주택상환사채나 똑바로 외우세요. 36회 저는 나온다에 90% 겁니다. 그 말은 10%는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나도 살아야 되니까 보험은 들어놔야지.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 그리고 나서 봐봐요.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마무리. 그러면
우리가 입주자 저축의 증서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청약통장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있지 않나? 한 개씩은 보통? 1인 1구자. 그렇죠? 대부분 있는데, 청약통장이 내가 있으면, 나 집 한 채 있어. 이러시는 분. 농담이야, 진담이야? 농담이지. 그렇죠? 통장 있다고 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와 지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증서지위를 막 팔아먹는 거야. 피 붙여서. 왜? 사람들이 선호하고 누구나 받기 원하는 곳이라서 뭐하죠? 그 청약통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의 집을 공급받기 위해서 피를 붙여 팔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입주자 저축 증서 지위, 그 다음에 금방 봤던 거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 지위, 그 다음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양도하고 양수하고 알선하는 광고 하지 마라 말이야. 금지. 안 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됩니다. 시작.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쁜 짓, 매매 증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매매 증여를 포함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은 관계없다. 상속, 저당은 가능하다. 그렇죠? 아버님 돌아가셔서 받은 거 어쩌라고. 저당, 내 통장 담보로 돈 좀 꾼 건데 어쩌라고. 요즘에요, 적금담보대출이 3배가 늘었답니다. 적금담보대출. 보통 돈 수입 나오던 게 안 나올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 뭐예요? 적금담보로 대출 받는 거거든. 입주자 저축. 저당 관계없죠. 그리고 그것도 만땅돼서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면 그 다음 순서는 해약. 그렇죠? 그거 다 되고 또 돈이 없다면 담보대출, 집이 있다면.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 정리해야죠. 어쨌든 등등등. 그렇죠? 요즘에 심각하답니다, 진짜로. 자영업도 심각하고, 그렇죠? 치킨집 하시는 분들도 내가 배달하지 않으면 남는 게 한 개도 없고 이렇대요, 지금. 그렇죠? 근데 누구는 자꾸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에 나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도 수업하지 말고 데모하러 갈까 봐 종로 가서 이러면서 금요일날 종로인데 목요일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이주택 책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도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올 때가 됐어요. 32회 나오고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일부러 지금요, 그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 요 지위, 요거 주택상환사채 지위 있죠? 이것도 얘처럼 마음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말하려고 이 지문을 내가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공급질서, 교란금지. 지금은 주택을 공급받은 게 아니에요. 주택을 공급받고 나면 그땐 전매 제한 받아요. 투기과열지구 등이라고 한다면. 그럼 뒤에 3교시 나올 거예요. 내 말 때 이해하겠죠? 좀 달라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일요일학습 몇 개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필수 지문 정리 빵꾸 노트. 자, 요건 아마 내년도 1, 2월 달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출 나왔던 거 다음 거 할 거예요. 다음 스텝이. 이해가셨죠? 그리고 더 가면 이제 35회 기출도 풀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림책 한 권으로 1년 가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1번에 뭐라고 나와요? 등록이 나와요. 그러면 사업 주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있다. 누구에게 등록하라? 국장에게 등록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건설은 뭐가 나와요?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니까 등록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얘기하다시피 키워드를 찾아내야지 내용을 봅니다. 키워드 못 찾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연간 몇 호? 20호.
연간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 연간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호 3세대 혼동하시면 안 돼. 그거는 승인 대상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야? 자격. 사업 주체 자격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알겠습니까? 혼동 마시고.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등록에 대한 부분을 받고 2번에 대한 부분은 뭐죠?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등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등록. 잘 나오죠. 시작.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원래는 국장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에게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자이어도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간자는 간접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뭐가? 주택조합으로 뭐라고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누구? 주택조합과 그렇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는 그러니까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민간자이지만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 라고 한다면 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자이어도 등록하지 않는 이유. 반복해 사업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미 등록한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셨습니까? 워낙 잘 물어보니까 꼭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안 배웠고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요. 조합과 관련된 문제인데 키워드가 뭘까요? 불러봐요.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조합인데 키워드는 모집.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시청하는 건지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합원 모집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 한다면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은? 그렇지, 50%. 이거를 이제 80%라고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사용권은 80%에 소유권 15%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할 때고 이건 모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시군구장에게 신고하고 선착순 안 되고 공개 모집. 시군구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선착순 인정하면 또 뛰어간단 말이야. 선착순 그러면 급하잖아. 뭔지도 모르고 일단 뛰는 거야 그냥. 그렇죠?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내용이 봤고요. 그 다음 이 조합원 수에 대한 부분이 5번에 나와요. 주택조합이다. 주택건설 예정허대 수의 얼마? 50% 이상으로서 구성화된 조합원은 몇 명?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제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왜? 이미 땅 있잖아. 땅 사는 거 아니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20명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정말 조합 문제 이런 거 정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 다음 6번도 완전 중요하죠. 6번에 대한 지문은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을 뭐 한대? 조합을 설립한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한대. 모집이 아니라. 그럼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과 골권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 갖춰야 된다. 봐. 키워드 사용권원과 엔드 소유권. 얼마? 80% 이상 사용권, 15% 이상 소유권. 됐습니까? 라는 걸 받아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됐죠? 7번 아직 안 배웠고 8번 봅니다. 8번 주택조합의 해산. 이것도 아직은 안 나왔는데 한 번은 나와야 한다고 본 거. 사업이 지연돼서 우리 누구?
조합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해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어딘지를 봅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했대요. 첫 번째죠. 모집 신고 수리가 됐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몇 년 줘? 2년. 그러면 그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 줘라. 1번은 아직 조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종결 여부를 정하는 거지. 조합을 해산할 이유는 없지. 조합이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대. 몇 년? 그치, 이건 3년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해산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야. 조합이 이미 있으니까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모집 신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시작.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항상 기간이 나오면 어디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시작. 주택상환사채.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누구? 토지주택공사와 보증받은 누구? 등록사업자. 그냥 그렇게 외워.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보증받은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럼 누구 승인받아? 국장. 그럼 물어보자.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법에서 누구 승인이었지? 지정권자. 지정권자. 개발법의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였어요. 시도대장국장이었고 그게. 하도 기억 안 나 지금. 뭐라고요? 그래서 국장 승인을 받는 거고 상환 기간은 몇 년? 3년을 넘지 마라. 어쨌든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지금 이거. 다 지금 혼기가 차고 넘쳤어. 빨리 시집장을 가야 돼. 안 간지 꽤 됐어. 다시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에 10번 공급질서 도란금지. 시작. 지역 직장주택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은 누구든지 양도, 양수, 알선. 우리가 선을 많이 알해주거든. 그렇죠? 그래서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아니 되고 상속, 저당은 할 수 있다. 상속 저당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시작.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이거 답이 대부분 상속 저당이에요. 다음 중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은 5번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답이에요. 입주자 저축증서의 상속. 답이에요. 대부분 상속 저당을 답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아주 쉽다. 어려운 거는 버리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1년차 됐을 때 말을 들어야 돼. 근데 1년차 때 말을 한다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재수하잖아? 그럼 더 많은 양 하려고 덤벼요. 세 번째는 더 많이 하려고 그래. 왜? 불안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를 때 말 잘 듣고 한 방에 붙어야 가장 빨리 붙어요.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주 유효한 거야, 그 말이. 그렇죠? 물론 뭐 두세 번째 하시는 분들도 마인드 컨트롤만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